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우리 지난주 우리 편집국이 전체 회의를 했잖아요. 예. 이 자리에서 그 편집국장 지명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편집 1호기께서 전체 편집국원을 대상으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한테 질문할 줄은 몰랐는데. 제 딱 그때 갑자기 생각난 말은 뭐냐면, 예. 우리가 지금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풍풍쇼도 만들고 있고, 뭐, 세계 동네 안 받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우리 방송을 산의 직원들이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부터 좀 이렇게 좀 소비를 좀 해달라. 예. 좀 이렇게 호소를 좀 했죠. 간곡하게 호소를 제가 좀 했죠. 좀 구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 회사의 인원이 네. 저희가 인원이 80명이지 않습니까? 네. 8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 하나 올리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80명에다가 플러스 한 외부 이렇게 또 후원 회원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한 세 자리는 나와야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겠네요. 그래, 확실히 뭐 품앗이라고 해야 되나? 뭐 몸빵, 부조 이런 거는 좀 보수 쪽 사람들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5월부터 근데 갑자기 저희도 예. 그때 유튜브 구독자 수 한 그때 10,000명 딱 돌파 왔다 갔다 그쪽에서 갑자기 숫자가 확 넘어가가지고 예. 10,000명이 한 700몇 명까지 확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그 예전에 그 표창원 의원 관련한 영상에 엄청 악플이 달릴 때였는데 예, 지금도 거의 가끔 악플이 달리긴 하는데 좌표를 누가 이렇게 찍었는지 예. 뭐 좀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예.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좀 많이 하고 좀 맞습니다. 심한 욕도 많이 하고 좀 유치한 욕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악플을 달았는데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악플을 달았는데 꼭 그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시식하면은 이렇게 하나 사주는 게 매너 아닙니까, 매너. 전 잘 안 써줍니다. 매너가 없는 거죠. 먹기만 하고 그냥. 예. 우리 그 직원들 저 콘텐츠 봐달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도 할 겸 이렇게 매일 아침에 녹음하면서 오프닝 때 한 명씩 뒷담화를 할까. 아. 예, 그러면 이제 들으면 뭐 하지 말라든지. 아, 그렇네요. 욕을 하면, 막, 땡땡. 욕을 할 테고, 만약에 뭐 안 들었으면 그냥 뭐, 모를 거고. 지나가다 그냥, 네. 그냥 안녕이라고 그냥 말 테죠. 예. 예. 그렇게, 그럼 누구부터 그렇게 까면 되겠습니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뭐, 자신 있습니까? 구주모 파고 이런 거 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편집할까? 너무 처음부터 또 세게 하면, 뭐. 자, 오늘도 이제 공식적으로 첫 회입니다. 첫 회. 우리가 예고편을 저번 주에 했었고 예. 첫 회고. 자, 인사부터 합시다. 자, 반갑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이승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편집 1호기 손유진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놀랍게도 방송 올리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MAS 리클, 예. 마스 리클이라고 해야 되나? 님께서 예. 유튜브 댓글로 잘 들었다. 예. 오디오만으로는 조금 심심하다. 네네. 관련 사진이나 예. 녹음 모습이라도 사진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네. 이러니 힘드실까 두렵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댓글을 아, 달아주셨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애정에 늘 굶주려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댓글 보면은 울컥합니다. 고맙고요.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응이 진짜 땡큐네, 땡큐. 먼저 뭐 그래도 요청을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심심하다고 일단은 지금은 오디오로 만족을 좀 해주십시오. 그 영상 나오는 부분에는 아마 제목하고 간단한 내용 요약 같은 걸 올리긴 할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만 제작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부서 업무가 의외로 이것저것 많습니다. 맞죠. 예, 물리적으로 좀 시간 빼기가 어려워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애청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론이 힘드실까 두렵이라고 예, 하셨는데, 이번 편집은 이렇게 편집 요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영상 세대라서, 영상에 안 들어가는 이런 하찮은 콘텐츠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지난 주말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환자 소식으로 이렇게 지역이 잠깐 술렁거렸습니다. 예. 네, 그 잠깐 소개해 주죠. 예, 그 쿠웨이트 출신 10대 학생인데 네,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지구과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가 네, 진주에 이렇게 왔었는데 네, 네. 진주에서 이제 감기 증세를 보이니까 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중동에서 왔다는 점,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감기가 흔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예. 감기 증세가 좀 심했다는 점에서 병원에서는 뭐 메르스를 의심을 하고 그에 따른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곧 음성 반응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과잉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좀 결과를 보시면 좀 과잉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저번에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아, 난리함 쳤죠. 예. 참 그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 혼란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 예, 저희 뭐 주변에 뭐 병원까지도 뭐 폐업하신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영향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또 쉽게 이렇게 또 뭐 편하게 넘어갈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병원이나 또 보건당국에서는 항상 최악을 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대응 과정에서 만약에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를 했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은 뭐 말 그대로 이건 대응 이후에 다른 문제로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대비 자체는 늘 좀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좀 대비는 이렇게 하되 네. 뭐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게 네. 또 뭐 그 쿠웨이트 학생에게도 뭐 좀 더 이렇게 뭐 양해를 좀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또 간단한 뉴스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다음 뉴스는 혹시 편집 1호기는 이렇게 인사성이 밝으십니까?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예. 예의 바른 소년, 동방예의지국의 소년 뭐 이렇기 때문에 인사는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사 좀 안 한다고 뭐 한 대 맞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장명철 의령군의회 부의장께서 주민을 때려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그 앞서 질문처럼 혹시 인사를 안 한다고 그게 맞은 겁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좀 예.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한 대 그냥 확. 어, 예. 게다가 그 자리에는 피해자 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녀분이 옆에 또 있는데, 네네. 예, 뭐 어쨌거나 뭐 보면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뭐 사안을 뭐 그 당시에 싸우고 있는 자리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자녀도 있는 데서 그 정치인이 또 유권자를 이렇게 때렸다면 그게 좀 진짜 뭐 막장을 타는 거죠, 그죠? 갈 때까지. 예. 이분 보니까 제가 관련 기사를 조금 봤는데요. 올해 초에 관광객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미담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지갑이 아니라 지갑 안에 50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예, 그것도 찾아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미담을 가지신 의원이신데, 예. 이 사람이 무력은 없는 분이 예, 예의 없는 거는 아, 못 좀 참으시- 못 참는데, 뭐, 그런 셈이네요. 예. 편집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네. 뭐 물론 저 항상 뭐 선거철만 되면 뭐 유권자들한테 뭐 여러분들의 뭐 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딸랑딸랑 표 주십시오 하다가 네. 표만 받고 나면 뭐 보통 이렇게 유권자들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또 신기하게도 또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뭐 또 계속 뭐 재선되고 네. 뭐 삼선되고 그러시니까 네. 유권자들한테 좀 정직한 모습으로 이렇게 네네. 뭐 좀 낮은 모습으로 뭐 선거 전이나 선거 후나 좀 예.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되지 그렇죠. 않겠나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개인적으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통 그 매너라고 하잖아요. 그 매너 믹스업 Manners maketh man. 정치인이 저는 사실 늘 솔직할 필요도 없고 솔직할 수도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가 늘 솔직할 수는 없어도 솔직하게 보이는 태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사안이나 그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봐도 이렇게 거부감이 없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보면 네. 그러니까 어이씨 속으로는 막 이러고 있어도 태도만 앞에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하다는 그게 거예요. 중요한데 네.
진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었으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와 예. 사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 굳이 연기 없이 이런 실수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훈련.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드러나는 건 최상급. 예.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보이는 거는 훈련으로 예. 커버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창원 스타필드 문제 준비했습니다. 좀 센데 우리 예. 근데 이게 찬반 문제가 너무 첨예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찬반 얘기 말고 더 근본적인 거. 발빼기 하는 겁니까? 찬반 얘기는 못합니다. 찬반 얘기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이거. 그럼요. 이게 네. 사람들이 이게 참 이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잘못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 그거는 우리 이거 보도하고 있는 이동욱 기자가 몸빵할 일이고, 저희는 이제 그래 말고 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유통 지형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예. 좀 거창한데요. 제가 유통 전문가도 아니고 유통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예. 그 지역의 대형 유통점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고 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한 언제부터였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한 15년 아마 뭐 저희 거의 뭐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네. 좀 이렇게 도시의 부피가 커지면서 좀 네. 가까운 창원 같은 경우는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갑자기 세계에 있는 도시의 뭐 마트 같은 경우도 네. 도시별로 이렇게 따로 있다가 이렇게 통합하고 이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마트 수도 갑자기 많아지고 한 도시 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좀 지역 상권에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략 비슷한 것 같고요. 예. 그 대형마트 입점에 관련된 그 지역사회와의 갈등 구조를 풀어서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5년 전에도 딱 이랬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할 거다라는 소문이 먼저 돌고요. 주변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바로 반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행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예. 예,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뭐 공식 발언을 하고, 그럼 이제 반대 집회에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이거 행정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그럼 행정은 나중에 뭐 어찌저찌 하다가,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딱 막을 근거가 없다. 예, 대신에 교통 영향 평가나 또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들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이 딱 되죠. 그리고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또 반대 집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예. 예, 막 반대 집회가 막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집회는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는 행정에서는 뭐 각종 행정 지원 대책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뭐 예산을 투입해서 뭘 만들고 뭐 정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대형마트가 입점을 합니다. 그러면 한 1, 2년 사이에 주변 상권이 박살이 나죠. 그리고 소비자는 뭐 그것과 상관없이 편리한 시설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상인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각종 행정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찬반은 아니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아니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팩트만 네, 예,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이야기하신 거고. 네네. 예, 그렇죠. 그 뭐 항상 보면 뭐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전통시장이나 뭐 상점 같은데 뭐 그 희생을 하니까 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막대한 뭐 예산 투입이 이렇게 쭉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예. 팩트만이에요, 팩트만. 이제 그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부정하면 진짜 안 됩니다. 예. 이번 스타필드 문제도 보시면은 이 구조를 전반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즉 소비자 목소리가 한결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전에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면 상권 붕괴 뭐 이런 게 워낙 뻔하니까 마음속으로는 들어왔으면 해도 예. 노골적으로 들어와 달라 뭐 찬성한다 이렇게 티를 내진 않았거든요. 예. 네. 그 이번에는 참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게 15년 넘게 이어진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인 건데,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벌써 예.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럼요. 근데 지금
1호기께서는 보통 뭐 살 거 있으면 어떻게 구입하시나요? 제가 또 이게 또 쇼핑을 좀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제도 제가 빵을 사러 대전도 갔다 오고, 네. 갔다 오자마자 또 이 근처에 있는 모 백화점에도 제가 갔는데, 중요한 거는 모 백화점에 가서 머리는 깎았는데 아무 쇼핑을 하지 않았다. 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주로 보면 뭐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쇼핑하는데 어떤 식으로 쇼핑하냐면 저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를 자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을 보게 되면 네. 살짝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 좋은 머리로 제품 번호를 막 외웁니다. 네. 뭐 RX 뭐 25780 이러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막 계속 되뇌기가지고 아 다음에 오게 좀 더 구경할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다시 검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검색을 해가지고 아 가격이 여기 파는 거와 뭐 똑같은 게 있는데 뭐 백화점이 아울렛부터 더 싸게 판다. 뭐 배송료 하더라도 좀 싸게 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요즘에 핸드폰으로 또 주문이 가능하니까 네, 주문하고 만약에 진짜 저거는 빨리 사고 싶으면 못 사겠고 뭐 사이즈가 없고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좀 싸다고 싶으면 뭐 온라인하고 비교해보고 뭐 별 차이가 없다 하면 구매를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뭐 진짜 뭐 1, 2천이라도 비싸게 주면 비싸게 사면 이 분이 차가지고 막 그런 성격이라서 아, 요즘 네. 말로 하면은 거의 프로 쇼핑러.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많이 사고 그러진 네.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식당가라든지 먹는 거 위주로는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사실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예. 저도 그 소비 방법이 많이 바뀐 게, 전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온라인 쇼핑 이런 걸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좀 직접 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잘 사지도 않지만, 사더라도 이렇게 그 인터넷 쇼핑몰로 오는 거 이런 게 잘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냥 쉽게 주문을 해 워낙 편리하고, 예. 그리고 종류도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 쇼핑 거의 하고 주말에 어쩌다 1, 2주에 한 번씩 뭐 집에 필요한 거 마트에 가서 사고 뭐 주로 이런 식인데 거의 아마 이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막 예. 내가 무슨 전통시장에 가서 뭐 사고 어디 가서 뭐 사고 이렇게까지 소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예. 요즘에는 심지어 대형마트도 그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때문에 경쟁력이 훅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냥 예전처럼 마트만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점도 거의 이제 매출이 죽을 쓰는 상황인데 전통시장이나 밑집 상점가 같은 상권 같은 데는 사실 거의 경쟁력을 묻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 진짜 유명하고 경쟁력 있는 소매점 이렇게 진짜 유명하고 네. 거기만 딱 파는 집 같은 경우 같은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 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뭐 반품도 쉽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네. 딱 진짜 그 집에 여기는 뭐 다 뒤져봐도 전국에 가면 이 집에 여기밖에 없다 이런 집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대형 유통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물건만 늘어놔 놓고 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뭐 문화시설, 놀이시설, 소비시설 같은 걸 세트로 이렇게 가져가는 구성으로 계속 이제 몸집을 키우는 건데 이게 이제 막단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도도 일단 가능하겠죠. 예, 그 뭐 사실 저도 네. 뭐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걸 좋아하지만 네. 사실은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용진이 형이 정용진이 형이 혹시 동생 아닙니까? 아니 저 성시하다 용진이 형이 보면 막그 피규어하고 이런 쪽으로 좀 네. 뭐 관심 욕설 많아요. 네네. 각종 스타필드에 보면 막 그런 걸 잘 꾸며놨어요. 네. 뭐 저 보면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그쪽에서는 막 스타워즈 관련돼가지고 행사도 하고 많이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문화의 소비가 원할 수 있겠지만 뭐 요 입점 반대하는 주민들한테는 뭐 진짜 상권을 소개하는 뭐 그런 뭐 상권을 지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저 같은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좀 꿈꾸는 있는 소비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수도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또 뭐 소외가 된다 이런 우리는 왜안 느낌으로 돼?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예, 그게 좀 심각한 지점인데 스타필드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그 지역 소비자도
뭐 이게 안 들어온다면 우리도 뭐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얻는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사실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입점이 막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떤 상인들한테는 안 들어오는 이득은 있지만 이게 안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오는 이득은 과연 뭘까? 라는 부분이 아마 갈등이 이제 계속 생기는 부분일 텐데 단순히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상생해야지라는 얘기도 이게 벌써 15년 전부터 상생하다 보니까 이 말 자체에도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 들어왔으면 한쪽에서는 뭔 상생? 이런 생각이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상권적으로 관련 없는 사람은 진짜 뭐 앞을 내다보고 진짜 지역을 뭐 지역 발전을 내다보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고 이러지 않은 분들 일반 소비자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네. 나는 그래도 뭐 주변에 뭐가 이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좀 그런 게 좋겠는데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이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심리적이든 물질적이든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또 이렇게 대형 유통점을 또 받아들일 수는 또 참 이게 복잡하네요. 복잡하네요. 예. 제가 늘 추구하는 게 복잡한 얘기는 복잡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유통점 갈등 초창기부터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대형 유통점이 유난스럽게도 도시 중심가에 입점을 해요. 가장 좋은 상권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도시 전체적으로 봐도 그 소비가 균형적으로 막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되고 그런 공동화 현상이 생겨버리고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창원의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39사단 이전하면서 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사실 그 아파트 분양에 이 들어간 그게 스타필드 입점 예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했잖아요. 어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동산적인 문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보면 이 부동산 때문에 밖으로 아예 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갈등이 자꾸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각자 개개인의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욕구를 드러내면서 보통 주장을 하진 않아요. 개인 욕구를. 그러니까 전부 다 공공성을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야 명분은 서겠지만은 갈등의 접점을 찾기는 정말 힘든 거죠. 역시 지금 이게 행정력을 좀 이렇게 맞습니다. 좀 힘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이동욱 기자가 스타필드 기획을 이렇게 연재하고 있는데 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악플도 양껏 달리고 그 우리가 이 큰 이동욱 기자의 그늘 뒤에서 우리는 열심히 숨어서 열심히 까고 하여튼 뭐 그래도 뭐 무풀보다는 그 악플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이동욱 기자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차근차근 짚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시는 분들이 스타필드 이거 반대하고 그냥 맞춰서 기사 쓰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스타필드 같은 대형 유통점이 입점을 했을 때 장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소비할 게 많아지고 소비 수준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 근데 부작용은 그냥 나쁘다 소리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근거가 좀 뚜렷해야 되잖아요. 부작용을 짚어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짚어두기 위해서 앞에 이제 선행한 지역 가서 뭐 얘기도 듣고 자료도 찾고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남에도 그때 다녀오고 그랬던데. 그 보면 쇼핑을 하러 가면 뭐 제품 산다기보다는 그냥 뭐 식사 정도 외식 정도 이렇게 위주로 하고 또 외식도 이게 워낙 사람들이 트렌드가 바뀌니까 외식 식당도 이렇게 자주 바뀌고 그 정도지. 그렇게 지금 요즘 같은 이렇게 유통 쪽에서 그렇게 사실 그렇게 크게 현재처럼 장사가 그렇게 썩 잘 안 된다고. 어쨌든 그 유통 환경은 굉장히 빨리 많이 변한 반면에 이걸 뭐 처리할 행정력이나 또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 의식은 전반적으로 그 속도를 좀 쫓아가기지 잘 못한다라는 점이 고민이고요. 그래서 아마 스타필드를 둘러싼 이 갈등은 뚜렷한 답을 좀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첫날부터 너무 진지하게 아. 그냥 원래 제 이 스타일이 아닌데 힘듭니다. 제 좀 이게 워낙 조심스러워가지고 이거 장치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 태권배 같은 경우는 까문 내부 우리 동네가 아닌데 내가 까무자 건데 이동욱 기자 뭐 앞에서 열심히 뭐 욕 먹고 있지만 이동욱 기자 반응한다 이러면 저희 듣는구나. 방송 듣는구나 인정. 네,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뒤에가 살포시 안아주든지 뭐 볼에다 뽀뽀를 해주든지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합시다. 예, 예. 오늘 방송 마치고. 자, 지금까지 손유진이었습니다. 예,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맥도날드를 들을 수 있는 경남 도민일보 채널 구독 부탁하고요. 페이스북 맥도날드 페이지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맥도날드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메일 맥@idomin.com으로 소통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이혜영입니다.